뉴스 브리핑. 어제 저녁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총 9,76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전체 투표수의 7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중 약 3분의 2가 우편 투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조지아 등 주요 경합주들과 연방 상원 선거가 치열한 일부 주에서는 2016년 전체 투표수의 90%를 넘어서는 투표가 어제까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를 보여준 곳은 하와이로 2016년 대비 110%를 넘어섰고 텍사스 역시 108% 이상이 투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주민 100명 미만의 지자체는 자정에 투표를 시작해 결과를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뉴햄프셔주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가장 먼저 투표 결과가 나오는 작은 마을들 덕분에 전국적으로 뉴스거리가 되곤 하는데요. 올해 선거에서도 오늘 자정을 기해 뉴햄프셔주 북부 산골 마을 두 곳에서 열린 투표 및 개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승리를 거뒀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스필드에서 16표 대 5표로 이겼지만 딕스빌 노치에선 바이든 후보가 5표 모두를 가져갔습니다. 트위터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에 메시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디스클레이머를 달았습니다. 문제가 된 글은 펜실베니아주 당국이 선고일로부터 3일 후까지 우편투표를 집계하도록 연방대법원이 허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해당 트윗에서 이 결정이 모든 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거리에 폭력을 유발할 것이라며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공화당은 대법원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당시 결정에는 베럿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경찰관들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연방 항소법원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어제 각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루이지애나주에서 백인 경찰관이 쏜 총에 흑인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벌어진 시위 도중에 돌로 얼굴을 맞아 뇌와 턱 및 치아에 부상을 입은 경찰관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드레이 맥케슨을 상대로 낸 것입니다. 원고 측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사회운동이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소송을 낸 것인데 연방 대법원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중이거나 아픈 환자도 오늘 투표 현장에 나가 직접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가 최근 개정한 가이드라인에는 아프거나 격리 중이라 할지라도 유권자는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 유권자는 투표소 직원에게 자신이 아프거나 격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마스크를 쓰고 6피트 거리를 두어야 하며 투표 전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최근 자가격리에 들어간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도 현장 투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데보라 벅스 박사는 고위 관리들에게 미국이 팬데믹의 가장 치명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사망률 증가로 이끌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벅스 박사의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전환점을 돌았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USA 투데이는 지적했습니다. 벅스 박사는 미국이 이번 주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920만 명 이상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23만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680만 건의 확진과 120만 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11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올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워싱턴 DC 백악관 주변에는 사람이 뛰어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대통령 경호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보안상 그리고 폭력 충돌 시 공원을 지키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는 오는 8일 저녁 6시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 후유증에 대비해 주 방위군들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000명의 방위군의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참수 테러를 저지르고 경찰의 총격에 중상을 입어 수술 후 입원 중인 용의자가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여 의식을 되찾더라도 당국의 수사 절차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튀니지 국적의 용의자는 지난 9월 14일 튀니지를 떠나 9월 20일 이탈리아에 도착했고 니스에는 범행 이틀 전인 10월 27일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수사당국은 용의자와 연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4명을 파리 인근 지역에서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알카에다 연계 조직원 50여 명을 소탕했다고 현지 시간 2일 발표했습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말리 수도 바마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0일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 접경 지역에서 거대한 오토바이 행렬을 발견해 적군을 제압하고 현장에서 폭발물과 자살조끼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들이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 지대에 2013년부터 병력을 투입해 테러 격퇴전을 펼쳐왔는데요. 파를리 장관은 이번 공습으로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그룹 동맹에 중대한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질의 생물과학연구개발기관 오스바우드 크루즈 재단 이사장은 어제 한 행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년 3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지아 트리니다지 이사장은 백신을 구매하는 것 외에 내년 1, 2월에 자체 생산을 시작할 것이며 보건부 국가위생감시국이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내년 상반기에 1억 회분, 하반기에는 1억 6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승호 기자입니다. 드디어 오늘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투표소들에요. 사람들이 꽉꽉 지금 들어차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할 것으로 제가 기대가 되고요.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 바로 또 투표소 바로 옆이어서 저희 투표 현장을 지금 직접 보고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귀넥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요, 4년 전에 선거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미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2016년도 선거에 참여했던 투표자 수를 뛰어넘어섰다. 그러니까 100%를 넘은 것이죠. 이 귀넥 카운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이 귀넥 카운티에서 이렇게 투표 열기가 뜨거워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은요, 이 귀넥 카운티의 인구 구성이 예전과 좀 달라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 소수 인종들, 비백인계 유권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 곳이고요. 이 비백인계 유권자가 백인 유권자들을 앞질렀다라는 통계는 2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2년 전 선거에도 보면은 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제가 전망하고 있고요. 또 귀넥 카운티에서 좀 저희가 보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인도계 미국인들의 투표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분들인데 이번에 그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출마가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에는 인도계 미국인들이 대략 한 280만에서 300만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한인 인구수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요. 인도계에서는 이렇게 부통령 후보까지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한인들도 조만간에 미국 정계에서 좋은 모습들, 선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 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미국 전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 연방 하원에 도전한 지금 투표 용지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5명의 후보들 어떤 결과를 내줄지 저희가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한 5명 중에서 4명 정도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예측대로 진짜 4명 내지는 5명 전부 다 당선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록적인 일이 좀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어제 저녁까지 현장에 와서 조기 투표를 하거나 우편으로 투표를 하신 분들, 사전 투표에 참여하신 분 수가 총 9,760만 명, 거의 1억 명 가까운 숫자가 이 투표를 한 것인데요. 이런 숫자는 정말 기록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더해서 이제 전체 투표자 숫자는 대략 전체 유권자의 65%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65%가 될 거다라는 예측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65% 투표율이라는 것이 미국 역사상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110년 만에 세워지는 기록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가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정말 양측 후보 진영에서 똑같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올해의 선거는 정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선거다. 이 양측 진영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지금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 좀 더 유리한 투표 결과가 나온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런 썰이 있는데
그 통설이 이번에도 적용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고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적인 저희가 집계하고 있는 분석한 자료를 따르면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유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는요.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요 4개의 주가 이 북쪽에 딱 붙어서 병풍을 치고 있는 주죠. 이 4개의 주는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위스콘신과 미시건주가 과연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대선에 상당히 큰 향방을 가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곳이 친민주당 성향을 가진 주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 여론조사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도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2016년에는 이곳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번에 선거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스콘신과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다라는 그런 조사도 상당히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할 상황이고요. 만약에 위스콘신과 미시건 두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둘 다 이긴다고 하면 설사 펜실베니아를 바이든 후보한테 내준다고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금 재밌게 봐야 될 곳들이 네바다와 아이오와주인데요. 아이오와주하고 네바다주는 지난번 2016년 대선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결론을 내렸었죠. 네바다주는 클린턴 후보를 뽑았고 아이오와주는 트럼프를 찍었었는데 올해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이오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고 네바다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박빙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각 진영에서는 서로가 다 그쪽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네바다가 이렇게 선거인단 수가 많지는 않지만 요번 선거처럼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는데 아주 극과 극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바다 6명의 선거인단 수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가지는 거는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인데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죠. 이쪽이 지금 공화당에서 민주당 쪽으로 기울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결정이 과연 어떻게 날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선거일 끝나고 오늘 투표가 끝난 다음부터 12일까지 무려 9일 동안이나 이 우편으로 접수되는 것들을 받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개표하겠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개표한 결과랑 맨 마지막에 최종 집계랑 결론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주여서 저희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편 투표도 굉장히 많은 신청이 있었던 곳이고 지금 사전 투표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 쪽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만약에 4년 전에는 공화당 쪽을 찍었는데 만약에 요번에 민주당 쪽을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선거는 오늘 다 치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 아마 내일 오전쯤이나 아니면 오후 내일 오후경이면은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죠. 이 선거가 있은 후에 후폭풍이 있지 않겠느냐. 서로가 내가 지지 않았다, 내가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양측이 서로 좀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들 특별히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벌어진 이후로 밀리타들이 그러니까 이 무장한 민병대들이 길거리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저희가 긴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불미스러운 충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충돌이 만에 하나 생긴다면 그런 충돌에 중간에 껴가지고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많은 분들이 좀 스스로 조심하시고 오늘 내일 사이에는 되도록이면 좀 외출을 자제한다거나 꼭 필요한 이동만 한다거나 하는 좀 조심하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회가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던 간에 중요한 거는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견에 의해서 된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를 지지해준 국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너무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또 안 되겠죠.
누가 당선이 되던 당선된 사람들을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도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연방 대법원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훨씬 더 많고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적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이 보수 성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요즘 연방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들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대법관은 대법관이라는 말이 지금 나올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우편 투표를 연장해주는 그 기간을 결정하는 것도 연방 대법관들은 그냥 대법원 차원에서 연방 대법원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해결을 해라. 주 차원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법적인 해석이 내려주는 결론대로 각 주정부가 움직여라. 이렇게 좀 선을 좀 긋는, 연방과 주 사이에 선을 좀 긋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어제는 이 연방 대법원에서 또 어떤 결정이 있었냐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이 시민운동에 대해서 경찰관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소송을 각하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016년에 루이지애나주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백인 경찰관이 쏜 총에 흑인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루이지애나에서 벌어졌었고, 그것 때문에 들불처럼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이 시위 도중에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벌어진 것이죠. 그 시위 도중에 이게 폭력화하면서 시위대가 돌을 막 던진 겁니다, 경찰들한테. 근데 이제 큰 돌덩어리에 맞은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뇌도 다치고 이 턱도 나가고 이빨도 상하고 이런 이제 큰 부상을 입은 겁니다. 이 경찰관이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그 당시 이끌었었던 드레이 매커슨이라는 인물은 뭐 흑인 사회에서는 지금 거의 뭐 거리의 투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 드레이 매커슨하고 그다음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운동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송을 걸 때 사람에 대한 소송은 이게 지금 쉬운데 이 구체적인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체도 아니고 이 운동, 무브먼트에 대한 소송은 이게 좀 애매한 경우가 참 많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운동을 과연 소송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됐었죠. 주 항소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 사회운동에 대해서 내가 그 사회운동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인데 그런 사회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을 받아주자라고 이제 항소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대법원에서는 어제 판결하기를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다시 돌려보낸 거죠. 이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저희 언론사들이 활동하는 근거도 바로 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 수정헌법 제1조의 근거에서 이 언론사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집회의 자유, 그리고 시민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주장, 그 펼치는 주장은 바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것이 이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찰관이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더군다나 엄청나게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소송을 제기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연방 대법원의 구성이 대법관들이 보수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어쩌면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좀 저지당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긴장을 좀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판결이 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결론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운동이 점점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폭력화되는 현상을 띠면서, 그러면서 이게 약탈, 방화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사실 약탈이나 방화 같은 범죄 행위가 문제인 것인데, 폭동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찰력이 동원이 돼서 법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이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떤 사건들이나 일들을 겪을 때 보면은 이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나왔던 것, 그 다음에 그 원래 취지, 의도, 목적 이런 것들하고는 별개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이 싸움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취지를 저희가 안다면, 그리고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결론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서로 간에 싸움만 더 커지는 이런 일밖에는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면서 상당히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문제가 생겼던 원래의 발단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운동으로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 부분들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이 있을 때 진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잡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 후폭풍으로 올 것이다라고 걱정하시는 그런 소요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왜 이런 갈등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만 조금만 가져도 금방 해결될 수 있고 금방 진정될 수 있다. 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찍는다라는 아버지를 놓고 바이든을 지지하는 아들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갈등이 왜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든을 지지하든 트럼프를 지지하든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가장 큰 목적은 내가 트럼프 당선시켜가지고 무슨 팔자 좀 고쳐보겠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이거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유 때문에 누구는 바이든을 지지하고 누구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지지 않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럼 이 나라가 망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갈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려는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주의적인 사회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이제 시민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민운동의 가치는 사실 그런 데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옳지 않으니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주장하는 길은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고 이해가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화내실 그런 일은 아닌 것 같다. 정치라는 것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은 서로 적들인 정치인들끼리 친하게 지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것은 그런 이제 타협과 이해, 대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4분 5열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CDC에서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지침이 변경이 된 건데요. 최근에 변경이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자가격리 중이었으면 밖에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투표소에 가는 거는 괜찮다. 왜냐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될 권리니까, 국민으로서의 권리니까 투표권 행사하러 나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안전수칙을 지켜라. 일단은 손을 이제 세니타이저 해야 되고, 세니타이저로 손 세척해야 되고, 마스크는 반드시 쓰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투표소에 가게 될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미리 연락을 해서 자기가 감염자다 혹은 지금 감염자하고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 중이다 이런 것들을 밝히고 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투표 현장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투표 현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관리공단, 선거관리위원회들이 평상시보다 더 많은 그 기계들을 준비하고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지금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투표소도요, 지난번 투표 때보다 기표소 기계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CDC에서 그런 지침을 내준 겁니다. 코로나에 감염됐거나 혹은 감염됐을 수도 있어서 격리 중에 있는 사람도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또 이거 오늘 투표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거를 또 막 크게 부풀려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창궐 하고 있으니까 투표소 위험하다. 이런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기사들을 슬슬 내보내는 그런 언론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CDC에서 안전수칙만 지키면 투표해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보건 이슈입니다. 보건 이슈. 보건 이슈는 보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예. 근데 이 보건 이슈를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이러니까 위험하다, 저러니까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보건 이슈니까 보건 이슈대로 CDC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단 지키라는 그 지침들을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진작에 투표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투표소에 가셔서 CDC 지침을 잘 따르면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셔야 하고요. 가능하면은 뭐 얼굴 전체를 씌우는 쉴드 같은 게 있으시다면 더 좋고요. 장갑도 가능하면 꼭 고무장갑 꼭 착용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6피트 거리 지키도록 애쓰셔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그게 지켜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손 세척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고무장갑을 끼신 상태에서라도 이 손 세정제 같은 거 이용해서 청결하게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기 전, 그다음에 투표를 마친 다음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장갑도 버리고 마스크도 오늘 착용하셨던 마스크는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폐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전 지침을 잘 지키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늘 밤부터 진행이 되는 개표 현황 제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내일 저희가 뉴스를 보도해 드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일은 특별히 뉴스 브리핑을 생중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 되긴 하겠지만은 내일은 생중계로 생방송으로 뉴스 브리핑을 진행해 드린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내일 오전 11시 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은 대략적인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일 오전 11시 동부 표준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뉴스 브리핑 생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